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최근 사업가 백종원 씨에 대한 논란이 서서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충격적이죠. 아무래도 백종원 씨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유명했으니까요. 예산시장 뜯어 고칠 때만 하더라도 권총 들고 협박해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뉴스 몇 번 나오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폭삭 주저앉아버리더군요. 이제 막 이슈가 되길래 조금 천천히 다뤄도 되겠지 싶어서 조금 천천히 준비하려 했었죠. 그런데 반박 성명이나 해명은커녕 매서운 속도로 나락 레이스의 상위권 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끓기 전에 넘쳐버린 거죠. 유명인 이슈나 스캔들이란 게 보통 불씨가 커져서 발알불탄 끝에 법정으로 튕기는 게 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는 말입니다. 화재 경보기도 제대로 울리기 전에 창문 다 깨부시고 소방관이 난입해서는 법정으로 향하는 쇼컨 문자 깨부시고는 그대로 집어쳐 넣어버린 셈으로 후닥닥 진행돼버렸죠. 난 백종원 씨가 국가범법이라도 어긴 줄 알았어요. 분명 뉴스도 좀 나오고 이슈가 될 만한 논란거리인데 너무 갑자기 주저앉아버려서인지 아니면 어둠의 조력자들 덕인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슈의 자극성을 제대로 못 따라오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급작스럽긴 했죠. 백종원 씨 같이 이미지도 좋고 인지도도 높고 대중의 지지도 탄탄했던 사람도 또 없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커뮤니티에서도 백종원 씨 비판론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그런 사람마저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히는 것을 보노라니 세상 나락이라는 것이 훈련소 무좀균 마냥 언제나 사람의 곁을 서성이고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백종원 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암암리에 적잖이 있긴 했습니다. 따지고 보자면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기 전부터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더랬죠.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들의 특징이 뭡니까?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맛, 그 적절한 균형감이 성공의 비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조금만 선 잘못하면 창렬과 객단과 산정 실패를 가열차게 오가는 죽음의 이지선다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 죽음의 이지선다에 대해서는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는 훌륭히 균형감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호평을 받았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또 서로를 닮아가며 경쟁의 형태와 강도가 자꾸 변화한다는 부분에서는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의 대응력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의 대부분은 가성비 좋은 미기 상품을 킥으로 삼아 고객을 유치했는데 이 킥이란 게 사실 비법이랄 게 따로 없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참신하고 매력적이었던 것이니까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낸다는 장점이 애초에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베끼기가 좋습니다. 시장성, 상품성이 좋은데 베끼기까지 좋다. 카피닌자들이 엄청 늘어날 수밖에요. 그렇게 다른 데서 다 따라하고 특별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바라보면 아무래도 애매하다 이거죠. 퀄리티가 썩 좋은 것도 아닌데 가격이 아주 싼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들이 대체로 비슷한 비판을 겪었더랬습니다. 싸구려 재료로 있는 척 한다고 말이죠. 사실 아주 싸구려인 것도 아니고 싼 재료지만 느낌있게 상품을 구성해낸 것은 훌륭한 상업적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흥행을 했겠죠. 소비자들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너무 베끼기 쉬운 성공 전략이었고 그 후속 셀링 포인트가 없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전반에서 뒷심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밑에서 이런 논란이 은근히 끓는 동안에도 백종원 씨의 이미지는 상한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좋았으니까요. 이번 사건 터지기 전까지 백종원 씨 주가가 한창 지붕 뚫고 드롭킥 날리던 시절에는 백종원 씨에 대한 비판을 입에 올리는 순간 피해의식과 자격지심, 질투심에 눈이 먼 인간 언저리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욕먹는 짓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뭔가 혹은 누군가에 대한 집단적 추앙이란 추앙하기 때문에 추앙할 만하다는 논리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미 추앙하고 있고 그러니까 추앙받을 만한 훌륭함이 있다는데 그 결론이 정해진 담론에 와사바리를 털려드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수밖에요. 우리는 사실의 결과로부터 가치 판단을 도출하지 않습니다. 가치 판단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수집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이유를 찾아서 끼워 맞춘다는 것이죠. 이게 전문 용어로 컴갱지라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 만날 때도 첫인상이 참 중요하죠. 첫인상 조져먹으면 그거 복구하느라 인생이 고달파져요. 저도 군대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일단 병신으로 찍히니까 뭘 해도 병신이 할 만한 행동으로 해석되더군요. 이러한 현상을 수사법에서는 에토스와 파토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정연한 논리는 로고스에 해당하는데 이게 아무리 훌륭해봤자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개소리로 들리는 이유가 로고스의 토대가 되어줘야 하는 에토스와 파토스가 개박살난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죠. 유명한 사람의 추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것은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 때문이고 자연스럽게 그 인격에 대한 추앙, 에토스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일방적 호감, 파토스도 팽창하죠. 타인의 주관들이 묵혀 형성되는 에토스와 파토스는 순식간에 팽창합니다. 하지만 로고스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가진 진짜 실력과 특별함은 단시간에 팽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은 어느 순간 반드시 자신의 실체에 비해 비대해진 대중의 호의에 휘둘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건수 하나 잡혀서 털리면 추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속담이 이런 원리로 생기는 겁니다. 나라는 개인은 독보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너는 여럿이지만 나는 유일하거든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가지는 가치의 대부분이 남의 손을 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또 없습니다.
내가 새벽 3시에 안전하게 꽐라가 되어 화단을 베개 삼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투쟁한 결과로 얻어낸 인권이라는 합의가 날 해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인격으로 대우받게 해준 것이고, 한 사람의 무명에 불과한 내가 소중한 인격으로 대우받는 것도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우해준 상호주의의 결과죠. 유명인들은 대중으로부터 이러한 상승 압력을 받기 쉽습니다.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적 특성상 유명해졌다는 건 인기가 많다는 것이고, 인기가 많으니 좋은 이미지가 쉽게 구축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종종 사람들이 멋대로 정해버린 나의 모습, 그 호해에 섞인 오해를 자신의 실체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사실 유명인의 위기는 이때부터 시작인 셈이죠. 백종원 씨의 경우도 지금 백햄 논란 한번 터지며 이미지가 살짝 깎이니까 그간 좋은 이미지 덕에 불거지지 않았던 트집거리들이 순식간에 솟아올라서 개판이 난 것이니까요. 이미 물밑에서 실패의 구조가 구축된 지 오래된 것을 시차를 두고 관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입니다. 마치 초신성을 관찰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하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저 지나가겠습니다.